자, 계속해서 봅니다. 42페이지에 그 인장 등록이 나오는데요. 인장. 이 인장은 개공들이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책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고 나중에 진정성, 문서의 진정성, 뭐 이런 위조 문서가 아니냐, 아니면 위조 문서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인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도장이나 찍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고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인장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인장 제도의 취지인데, 그 1번을 보면요, 개공 및 소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인장 등록 의무의 의무자가 누구냐, 거기에 보면은 일단 개공 중에 법인, 그 다음에 이제 개공 중에 개인들,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의무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개보조원은 빠져있죠 지금. 그래서 보조원은 의무가 아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인장 등록을 해라 그랬어요.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다 동그라미 치하여 주된 사무소. 우리가 지난주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고 그랬죠. 이때 신고도 주된 사무소였어요. 그다음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어디다 해야 해요? 주된 사무소였죠. 이제 인장도 어디요? 주된 사무소. 아무튼 분사무소는 다 주사무소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제 2번으로 가면 등록할 인장이 나오는데, 거기 1번 법인은 어떻게 되냐면, 법인 개공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거기다 줄체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면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세 번째 줄 거기다 줄체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까지 채하여, 하얀 다음은 틀려요. 앞으로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조문을 읽을 때 뭐뭘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조문이 한 10개 나온다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도 할 수 있다에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걸 정리해보면 좀 이런 얘기죠.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지점인 분사무소로 나눠져 있다니까. 그 주사무소는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여기다 줄체라 있잖아.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개인들의 인감도장이 다 있죠.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의 인감도장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인감도장을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주사무소가 강남에 있어요 지금. 근데 분사무소가 저 일산에 있어. 그럼 하나의 도장을 가지고 영업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이걸 계약서를 쓴다. 그럼 퀵서비스가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한 3-40분은 걸려요, 도장들로.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보증해서 그 인장을 분사무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선택사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주의할 것은.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개인들,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소공은 거기다가 줄체하여 두 번째 줄 맨 끝부분에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가족관계 증명서 많이 떼봤을 텐데, 옛날에 호적등본이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뀝니다. 호적등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이 말은
그 성명이라는 것은 가명이나 예명 뭐 이런 걸로 도장을 파서는 안 되고 본명을 파라는 의미밖에 없어. 본인의 이름을 팔아. 도장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장을 파면 돼요. 이걸 등록해서 쓰게 한다니까. 이 개인들은 지금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거지. 전에 한 5, 6년 전에는 여러분들 인감도장을 개인들도 다 등록하게 돼 있었어요. 중개업자들이 불만이 많았지. 왜 인감도장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하게 하냐. 응? 다른 전문 직종은 다 개별도장을 파고 인감도장을 집에다 꼭꼭 숨겨놓는데 우리는 왜 이걸로 하냐. 그래서 불만이 많자 인감도장을 없애준 거예요. 그 너희들이 알아서 도장을 팔아 했는데 거기 보면 사이즈가 7mm 이상 30mm 이내의 사이즈로 해서 도장을 파서 이 도장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장을 본인들이 도장집에 가서 파서 등록해서 그 도장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인장 변경이에요. 내가 이 인장을 등록을 했는데 뭐 인장을 분실해 버렸다. 분실. 또는 내가 그냥 인장을 바꾸고 싶다.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그 7자라는 숫자도 간단하게 기억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4번.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공과 소공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이 등록 인장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도장이나 막도장 같은 거 찍었다가는 다 제재를 받아요. 나중에 영업정지라는 이런 업무정지를 받게 되거든. 제재는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지금 인장 등록은 뭐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한두 가지만 추가되면 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내용은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는 거 하나. 이건 다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는 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나눠서 주사무소는 인감 도장을 하고 분사무소는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 사이즈로 도장을 파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변경했을 때는 7일 이내에 하라. 자, 그 정도가 인장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우리 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앞으로 이걸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제 휴폐업으로 왔어요. 휴폐업. 지난주에도 언급이 한번 됐었는데, 여러분 휴업을 한다. 내가 뭐 식당을 하다가 뭐 며칠 쉬겠다. 휴업. 폐업. 아예 이제 중개업을 그만하겠다. 중단. 이건 일시정지죠. 일시. 뭐 휴업, 폐업. 지난주에도 나왔어. 그럼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돼야 한대. 지난주에 했는데 등록 효력이. 폐업하면 상실돼야 한대. 식당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허가증 상실되잖아. 그럼 다시 식당을 하면 어떻게 해? 다시 허가 받아야지. 폐업은 다 똑같은 말 아니야? 여기 봐야지. 지금 책 봐봐야 모른다니까. 하이나 지금 물어볼까봐 그냥 고개를 못 드는 사람이 3사람 있네. 폐업은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고. 자격증은 상실돼야 안 돼? 안 되죠? 지난주 했잖아. 자격증 등록증 구별하라고. 이 기초가 안 되면 이제 엉터리라니까. 저 뒤에 얘기했는데 잠꼬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폐업은 등록 효력이 상실돼 버려요. 휴업은 상실돼야 안 돼? 예, 안 돼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등록 효력 상실이 폐업, 사망, 해산. 또 이에 또 뭐가 있었지? 하나 같아. 등록, 취소, 처분이 있었잖아. 4개. 그 앞에 3장 가보면 또 신나게 줄쳐졌어요. 또 누가 쳤지 하고 또 놀라지 말고. 그 손으로 한번 문대봐요. 아마 잉크도 안 말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몇 개는 기억을 하겠잖아. 그 폐업은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게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안 된다 했잖아. 휴업 중에 또 등록하면 뭐예요? 이중 등록이라겠지. 그게 막 시험에 나온다고. 휴업과 폐업의 개념이 국어요, 국어. 휴업은 일시로 내가 쉬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 개념을 딱 잡아야 돼. 자, 그러면 거기 1번을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3월 초과에다 동그라미 치하여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 등록증 첨부에다 동그라미 치하여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이게 내가 중개업을 하다가 3월 초과라는 것도 기억해야죠. 3월 휴업 또는 폐업. 휴업이나 폐업할 때는 다 미리서 어떻게 하여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겠다라고. 신고할 때는 입만 가지고 가요, 등록증을 들고 가요? 등록증을 뺏어버린다니까. 등록증을 뺏는다고. 그래서 등록증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직접 들고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방문만 돼요, 신고할 때.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는 신고가 안 됩니다. 이게 시험이 또 많이 나와. 왜 방문만 하라고? 등록증을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협회 통보는 아직 필요 없고, 큰 2번에 1번.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원칙은 6개월을 초과해서 안 해줘요. 근데 요양, 입영, 치약 등 부득이, 동글뱅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원하는 만큼 해줘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3개월, 6개월이 있어요. 지금 나는 딱 3개월까지만 쉬겠다. 신고해야 해요, 안 해도 돼? 잘 봐봐. 책 넘기지 말고 그냥 책만 넘길라 있었고 그냥 오늘 종강 해버릴까요? 거기 몇 개월 초과니까 나는 3개월까지만 쉬겠다 하면은 그냥 쉬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초과부터 신고를 해야 해. 이제 안 하면 처벌이 되겠지. 그럼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쉴 수 있다니까. 그냥 쉬고 싶으니까 연말 연시 요즘에 11월 되면 이제 말일이니까 거의 이사철이 끝나가. 내년 3월까지 쉬어버리겠다.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 휴가 때까지 쉬어버리겠다. 그럼 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차라리 폐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초과해서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 이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것은 제한 없이 얼마든지 휴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질병, 아팠다니까, 입영, 치약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외국 뭐 연수 갔다니까. 이태원에서 중계 보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영어가 딸려서 안 되겠어. 그래서 어학연수를 갔어요, 도중에. 그럼 1년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쉬어보고 가겠어, 폐업하고 가겠어? 군대 가면서 쉬어보고 가겠어, 폐업하고? 임대료 누가 내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갔다 올 때까지 임대료. 다 폐업하고 가지. 왜냐면 폐업에도 자격증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 그냥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지. 그거 뭐. 아프다는데 그러면 쉬게 해줘야지. 안 된다. 너 목발 짚고 다니면서 해라. 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해라. 뭐 그런 법이 있겠어. 이런 거 그냥 우리 법이 그렇다 이 말이야. 고민하지 마라. 그래도 휴업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오늘 문 닫고 졸업식장 갔다 왔는데. 그럼 누가 적어놓나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3월 6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요. 책 넘기고 싶어 죽겠는 모양인데. 넘겨보세요. 이제 그 2번 봐봐요. 휴업 변경. 휴업 신고를 한 개공. 휴업기간을 변경, 연장이에요. 연장. 변경이 뭐라고? 연장하고 싶다. 그럼 역시 신고하면 돼. 뭐 휴업하는데 뭐 중개업이 중요하다고 휴업 안 돼요, 안 돼요. 국가에서 하겠어? 지금 중개업자 넘쳐 죽겠는데. 그러니까 연장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변경, 연장. 자, 예를 들어서 이자가 갑이라는 자가 4개월 휴업을 했어요. 4개월은 신고해야 안 해? 해야지. 근데 한 달 더 쉬고 싶대. 4개월 내고 외국 갔었다니까. 연장하겠대. 해준다니까. 또 한 달 더 쉬고 싶대. 또 해준다니까. 이런 걸 연장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에 사전에 뭐야? 신고는 해줘야지. 그 다음에 그 박스를 잘 봐야 돼.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 이게 이제 시험에서 뭐 낼 게 없으니까 휴업을 낸다면. 그러니까 변경이나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그랬어. 그게 이제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할 텐데, 먼저 3번 재개업을 먼저 봐요. 재개업. 재개업이란 말은 지금 휴업 중에 있다가 영업을 재개한다는 뜻이요. 폐업하고 재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개공이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 달 때는 역시 등록관청이 어떻게 해라? 미리 신고해요. 다 미리 신고하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자 하면 잣대를 들 게 아니라 고개를 들여야 한다니까. 재개요. 갑이 똑같아요. 4개월 휴업을 신고했어 지금. 근데 오늘까지가 휴업기간 만료네. 만료면 내일부터 영업 재개해야겠지. 그럼 그냥 신고하고요. 신고하고 하라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4개월 휴업 신고를 냈지만 2개월 만에 내가 중개업을 하고 싶어. 휴업은 남았지만 기간 중에. 그러면 재개업을 하게 해야겠어. 너는 안 돼. 너는 4개월 했으니까 신의를 지켜. 그렇게 법에서 안 된다고 해야겠어?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겠어. 여러분, 법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생활관계 발견이라고 그래요. 이게 법이 생활과 동떨어져 있고 엉뚱한 법을 만들잖아. 국회가. 그럼 지켜져 안 지켜져? 그래서 사문화된 법도 많아요.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법은 현실과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법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 정지선 안 지키면 딱지 뗀다 했지. 자동차 지금 딱지 떼면 안 돼. 어쩌다 재수없으면 한번 걸리지. 뗄 수가 있어야지. 아침마다 차가 줄줄 가다가 신호가 딱 끊기는데. 만들어서는 안 될 법이었지 사실. 이제 뭐 꼬리 물기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이게 경범죄 같은 것도 여러분 많아요. 경범죄. 필요 없는 법들이 많아. 그리고 법률 만능주의다. 그런 것은 인간의 자유를 많이 침해하고, 독재자들은 불리할 때는 얼른 적용해버리고, 뭐 이런 법도 있냐? 있었어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법이라면 일단 만들어 놓는다니까. 막 그래놓고 불리할 때는 얼른 적용해버리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그런 법 쓰지도 않고.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들고, 독재자들은 거미줄법이라고. 거미줄이 뭐예요? 날파리들은 걸리지. 거미줄 봐봐. 뭐 똥파리나 날파리나 걸려있지. 참새는 뚫고 가버려. 참새만 돼도 다 뚫고 가버리잖아 지금. 그리고 서민들이 날파리들만 걸립니다. 그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국민의 신임을 받고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권리를 순정하게 행사해서 반만년의 역사에 얼룩이 지지 않도록 책임과 통감하고 해야 되거든. 근데도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후세가 볼 때 부끄러운 거. 세계가 다 보고 있잖아 지금 한국의 상황, 한국의 국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자 지금 이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서 법을 위반하면 법 취지에 맞게 그 근절을 해줘야 돼. 근데 참새는 다 뚫고 나갑니다. 그걸 이제 제대로 잡은 나라가 평등한 사회지 사실. 그래서 기간 중 하게 해줘야 한다니까. 그러면 기간 중에 하게 한다. 그럼 이자들이 미리 뭐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재기업이라고. 휴업하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로 갔는데. 자, 봐봐요. 그러면 이자들은 지금 휴업 중에 있거든. 휴업 중에. 중에 있으니까 신고할 때 등록증은 이미 내버렸잖아. 이렇게. 그럼 이자는 등록증 없지. 신고할 때 입만 가지고 신고하면 돼요. 내가 미국에서 좀 귀국을 못해서 한 달 더 연장하겠어요. 전자문서로 하면 된다니까. 또 내가 마찬가지. 내가 뭐 병원에 잠깐 있을 수도 있지.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등록증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직접 방문해서 하든 전자로 하든 상관이 없어. 방문이 원칙이니까 방문은 항상 되는 거고. 이제 이것을 방문 전자. 그래서 그 2번에 봐봐요. 중개업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개공에게 어떻게 해라? 즉시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즉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여러분 등록증은 항상 어디에다가 놔둬야 돼? 사무소에 게시해야지. 서랍 속에 넣어놓지 말고 게시. 게시금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돌려주라는 거지. 미국에서 귀국했어. 찾으러 왔어. 그럼 바로 돌려주라는 거야. 신고는 일주일 전에 미리 해놓고 미국에서. 그게 이제 재개신고예요. 그래서 휴업, 폐업, 변경, 재개. 이게 이제 우리 휴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기억할 것은 휴폐업은 등록 이력이 상실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있지. 그 다음에 3월 6월을 기준으로 따져요. 그 다음에 변경은 연장, 재개는 휴업 중에 내가 아무 때나 재개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신고만 해주라는 거지. 신고의 방법도 잘 기억해야 해. 그럼 봐봐. 연장도 내가 처음에 4개월을 휴업했어요. 근데 한 달 더 쉬고 싶대. 연장해 준다고 그랬죠. 또 한 달 더 연장 해준다겠죠. 또 한 달 연장. 얘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겠지. 6개월 이내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주거든. 지금 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원 없이 해줄까? 원 없이 해주지. 아프다니까. 아프다면 계속 해줘야지.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휴업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1년간 요양이 필요하대. 1년 해준다니까요. 연장. 1년이면 될 줄 알았더니 퇴원 직전에 계단에서 굴러버렸어. 계단에서 담배 피다가 간호사가 오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굴렀다니까. 3개월 골절 생겼네. 또 해줘 안 해줘? 해준다니까. 또 한 달 직전에 소주 먹다가 나이롱 환자 또 굴렀어요. 2개월 해줘 안 해줘? 해주겠지. 또 굴러. 계속 굴러. 결국 마지막에 죽어요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해준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해줘야지.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까지만 해준다. 그런 뜻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지 이제 집에서. 이런 생각을. 그래서 문제는 막 뱉으니까. 저걸 기본으로 해서. 자, 이제 45페이지 이제 중개계약으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민법적인 얘기가 좀 나와요. 민법 총칙.
자, A라는 매도자가 있어요. 매도자. B라는 매수자가 있어요. 이 갑이라는 계공이 있어요. 자, 매도자가 자기 아파트를, 자기 토지를, 뭐 단독주택을 자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집을 팔아주세요. 이런 요청의 의사표시를 뭐라 그래요? 청약이라고 그러지. 잘 들어요. 책 놔두고. 여러분 지금 제가 재밌게 실실 하는데 다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들 외우라고 안 해. 뭐 앞자 닦고 외워봐야 백날 해봐야 합격 못하니까. 지금은 다 말을 틀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90점 못 맞아. 우리가 무조건 85를 넘겨야 하거든. 이번 오늘 합격증 발표했지만 우리 과목에서 85 넘어야 2차를 다 합격했다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공법 공시세법 50 넘기도 쉽지 않아. 실제 가봐야. 그래서 우리 과목 다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고 지금. 그래? 초반에 개념을 못 잡으면 계속 헤매요. 나중에 7월 8월 가보세요. 이제 점수 안 나온다고. 남들은 막 80 모의고사 보면 90 나올 때 혼자 40, 50 맞아가지고 끙끙 앓고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지금 기초를 편하게 그냥 들으면 되는데 줄치는 것 치고 외우고 듣고 이러면 돼요. 부산 좀 떨지 말라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한 손에 그냥 형광펜을 한 자루 한 주먹 쥐고 한 주먹 쥐고 있어요. 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 줄치는데 연필 얼른 치고 아,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줄치고 오면 설명 끝나버렸잖아. 의미 없다니까. 네. 법은 이해를 해야 돼요. 법은이 이런 뭐 공법이나 뭐 세법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냥 숫자 외우면 돼. 여기는 이해를 못하면 민법하고 우리 법은 막 틀려. 이해주로 한다고. 자, 내 집을 팔아주세요. 요청을 했죠 지금. 청약. 이걸 청약이라고 하잖아. 민법. 의사표시. 그럼 중개업자가 얼마에 팔 거요? 5억에 팔아주세요. 승낙을 했어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합의를 우리 민법에 가면 뭐라고? 두 개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합의를. 계약이라고 그러지. 하나의 의사표시를. 단독형이라고 그러지. 들어봤어 안 돼? 들어봤어. 그럼 단독형이라고. 두 개의 의사표시를 계약.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돼. 여러분 시험. 사법고시는 합동행위까지도 나와. 여러분들 필요 없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니까. 이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계약을 당사자 이름을 따서 붙여요. 지금 당사자를 봤더니 중개업자하고 누구하고 했어? 매도 의뢰인하고 했지. 유저가 의뢰해 왔잖아 지금.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 계약. 여러분 이 세상에 계약의 종류가 끝도 없을까? 제한돼 있을까? 네? 민법 하신 분들 혹시 2차 하신 분들은 알 텐데 계약의 종류가 이 세상에 끝이 없을까? 딱 몇 개로 제한돼 있을까? 물권은 끝도 없을까? 제한돼 있을까? 어유 그것은 아시네. 어떻게 아세요? 진도 나갔나요? 그럼 물권 법정주의라고. 물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만 인정이 돼요. 근데 계약은 끝도 없어요. 그 계약 자유연측이라고. 이게 법의 가장 기초야. 그래서 계약 이름은 막 만들어요. 세월이 바뀌면서. 민법에는 딱 14가지 계약만 남아있는데 나머지 일상생활의 계약이란 말이 많지. 의사하고 내가 치료를 받겠다는 계약도 이름이 있겠지. 의료계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정수기를 빌려줬어. 리스 계약이라고 그래요. 막 만들지 지금. 그럼 우리도 중개업자하고 의뢰인하고 계약했죠. 그래서 이것을 중개 의뢰인하고 두 사람이 계약했다 해서 중개 의뢰 계약 그래. 그럼 의뢰란 말을 통상 빼고 뭐라고 할까? 그래서 그 중개 계약이라고. 거기 책에 어느새 써놨네 누가. 그래서 우리는 중개 계약. 그럼 시험에서 물어보면 중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중개업자와 의뢰인이라고. 아시겠나요? 그럼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굴까? 매매 계약. 매도자와 매수자. 그래서 몇 자를 딴 게 매매요.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고용계약, 고용자와 피고용자. 도급계약, 도급자와 피도급.
하도급자 이런 식으로 다 민법 이름을 붙여. 지금 민법력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이름은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는 통틀어 무슨 계약? 거래 계약.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래 계약하고 이 중개 계약을 구별 못하면 이제 엉터리가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중개 계약은 누구와의 계약이라고? 중개업자와 의뢰인.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통틀어 뭐라고? 거래 계약.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개 계약에는 종류가 일반 중개 계약하고 여러분 한 장을 넘겨봐요. 책 넘기기 좋아하니까. 전속 그 중개가 나오죠. 이게 중개 계약이 둘로 나눠지잖아. 일반하고 전속하고. 거래 계약은 민법에 가면 14가지로 나눠져.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증여 계약, 고용 계약, 도급 계약, 현상 광고, 임치, 사용대차, 소비대차, 증여, 화해. 그럼 민법에 가면 14개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그렇게 자세히는 안 하니까. 그걸 우리가 통틀어 거래 계약. 우리 법에서는 중개 계약.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중개가 있고 전속 중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요. 집을 내놓을 때 여러분 집 주변에 중개업자들 많이 있지, 사무소. 그럼 내가 집을 내놓을 때 갑, 을, 병, 여러 중개업자가 우리 집 앞에 있어. 그럼 한 사람에게만 줘요? 여러 사람에게 줘요? 동네를 다 쓸고 다니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내놓습니다. 다수에게. 우리 국민이 10이면 9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쓸고 다녀. 그래서 일반이라고 그래요.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일반 중개. 아시겠나요? 이건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어떻게 한 거라고? 의뢰. 다수의 중개. 전속은 그럼 뭐겠어? 다수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한 사람에게만. 응? 교인들끼리는 똘똘 뭉치잖아. 자기 교회끼리만. 또 옆 교회는 또 안 뭉치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일 텐데. 그것도 문제. 우리가 정치인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조금만 가지면 뭐예요? 없는 사람 갑질해버리지. 이것이 어서 집도 한 거 없는 것이. 나는 집이 내 채인데 이리 와 해가지고 갑질하고. 백화점 가서 갑질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러잖아. 저것이 오늘 왜 저러냐고? 서로 같이 반성하자 이거지. 내년 새해에는 모두가 밝게 살자 이거지. 올해로서 모든 걸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그래야 돼요. 새 시대가 열려요. 그걸 기원하면서. 자, 거래계약. 아무튼. 그래서 이 중에 나는 우리 교인 한 사람에게만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안 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전속이라고 그래요. 특정 중개업자의 한 사람에게만 의뢰하는 형태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일반 중개를 먼저 봐봐요. 자, 1번 의뢰인은 그랬네.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에게 거다 출제하지. 일반 중개 계약 서에다 동글뱅이. 서의 작성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아, 얼른 쳐버려. 정성을 다하면 늦는다니까. 이제 1월 달에면 새 책 나오는데 다 집어 던져볼 텐데 이거. 서 작성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집 내놓을 때 되게 말로에 서면을 해. 그걸 구두라고 그래요. 구두. 그리고 서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서면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부동산을 내놓으면, 집을 내놓으면 바로 나가. 한참 후에 나가. 어쩔 때는 뭐 한 달, 2달도 걸리지. 그럼 서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리거든 사람이. 그래서 서면을 합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다니까. 그 이런 걸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뭘 선택하지 우리가? 여러분 집 내놓을 때 되게 뭘 선택해? 다 구두로 하지. 구두로 하지.
사장님은 메모만 하지. 그런 건 구두요. 메모하는 건. 서면은 두 부 써서 한 부씩 나눠 갖는 게 서면이에요. 혹시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장 가면서 문만 열보고 방 좀 빼줘요 하고 가버리거든. 그러면 중개업자가 쫓아와서 아유 전화번호는 주고 가야죠 하고 전화번호. 그게 구두라니까. 다 그렇게 한다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는 서면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 그럼 만약에 요청을 했다고 봐봐. 아 사장님 나 서면으로 합시다. 그럼 중개업자가 뭐라고 하겠어?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쫓아볼 수 있을까? 뭐 귀찮게 서면이냐고. 요즘 학원 다니는 모양인데 다른 사람은 다 말로 하고 가던데 또 갑자기 그냥 요즘 새벽에 그 집에 불 켜지더만 학원 다니는 모양이고만 뭐 귀찮게 서면이에요 라고 쫓아버리네. 나를 다른 데다 내놓으라고. 서면하자고 하니까 귀찮다고. 중개업자 체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임의 규정이. 중개업자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야 할 수도 있고 나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합니다. 그 재량.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중개업자가 좋다. 요즘 물건이 부족하거든. 그러면 서면으로 합시다 라고 합의가 됐다고 봐봐. 그럼 이제 서면으로 하겠죠. 합의됐으니까 그게 이제 2번 얘기예요. 봐봐. 장관은 동글뱅이. 일반 중개 표준되는 서식. 표준 동글뱅이. 이걸 법정 서식이라고 해요. 표준. 법으로 정해진 서식. 개공에게 그 사용을 권장. 동글뱅이. 권장이여 의무여. 권장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좋다. 서면을 합시다. 그래서 서면은 법정 서식. 이걸 표준 서식. 장관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날 우리나라 법의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기억나나요? 또 집어 던져버렸지. 규칙이 바로 장관이 만든 법을 규칙이라 했잖아. 그 장관이 만든 서식을 그래서 법정 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작성할 이제 이걸 사용을 의무여 권장이. 권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무라면 틀려요. 그걸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성하려면 몇 부를 작성할 것 같아? 한 부씩 가지니까. 한 부씩 가져. 몇 부 작성할까? 네? 몇 부 작성? 아 여러분도 그냥 상식을 묻는 거예요. 지금 설명 잘 들었으니까. 두 부겠어? 세 부겠어? 네? 사람이 몇 명이야? 두 명이면 두 부지. 하나 어디다 둘라고? 스페야? 사람이 둘이니까 두 부.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럼 거래계약서는 몇 부 작성할까? 사람이 셋이잖아. 이게 세 부. 이걸 7월달까지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외워가지고 사람이 셋이니까 한 부씩 가져야 되고 둘이니까 두 부면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부를 주고 중개업자는 한 부를 보관하는 거예요. 몇 년 보관하나 이런 기간이 없어. 이제 이건 나중에 알면 되고. 그런데 권장사항이니까 복사지다 써도 된다니까. 꼭 이걸 써야 할 의무는 없지. 장관이 만든 서식을. 그럼 복사에다 쓸 때도 중개업자는 빠뜨리지 말고 써야 할 네 가지가 나와. 그 밑에 봐봐. 1, 2, 3, 4. 그 네 가지도 시험에 물어잉? 우리가 오지선다행이니까. 네 가지. 그러면 그 1번 봐봐. 중개 대상 물. 동글뱅이 치아에. 물. 물자에다가. 중개 대상 물 위치와 규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거래 예정 가격. 가짜 동글뱅이 쳐줘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끝부분에 보수라고 나오지. 숫자. 네 번째 의뢰인과 개공 간의 준수. 준자. 그럼 뭐가 돼? 멋진 말이 만들어지지. 물가 수준. 이게 여러분 필요적기 재상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집 보면 나와 있어.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고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 그래서
사용 안 하고 복사이자 쓴다면 최소한의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물가 수준이야. 이게 뭐라고? 일반 중개기획. 그럼 1년 내에 이것만 하면 돼. 일반 중개. 시험이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나온다면 이 정도. 그럼 넘겨봐요. 이제 뭐가 나와요? 전속이 나오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전속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전속. 이 선진국에서는 전속을 가장 많이 사용해.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뭘 많이 사용한다고? 일반. 그래서 일반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 보면 보통 중개계약. 우리 국민이 보통 이렇게 하더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이 뭐냐? 이것도 시험에 물었어. 이런 건 맞춰봐야 40점 이하의 난이도 문제지. 이게 일반이야. 전속은 특정 중개업. 그럼 전속이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계약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내일이라도 중개사무소 들어갔어요. 어? 내가 이사 가려고 중개사무소에 갔다니까. 그럼 중개사 문 열고 들어가면 실장님이 뭐라고? 딱 들어가면 실장님이 뭐라고 하냐고. 사무소 문 열고 들어가면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렇지.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지. 어떻게 오셨냐고. 그럼 어떻게 오셨냐고 뭐 여러분 뭐라 그래? 집 내놓으려고 왔다고 그러지. 집 내놓으러.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원시적이고 무시적이고 무식한 발언은 이제 하면 안 돼. 왜? 여러분들 이제 법대생이 됐잖아. 그럼 뭐라게 할까? 방 내놓아도 왔다. 이런 무식한 얘기 하지 말고. 그렇죠. 중개계약하러 왔어요. 딱 그래야지. 이게 중개계약이라니까. 나 중개계약하러 왔다고. 그럼 중개업자가 뻥 쪄요. 어느 학원 다니냐. 왜냐하면 법률 용어를 써버리잖아 이제. 여러분들 뭐 들어왔냐? 중개계약으로 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거 학원 다니는 거 수수료 많이 못 받겠는데? 설명 잘해야겠는데? 괜히 흠잡혔다가 또 신고당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되지. 방 빼러 왔어요. 저거 무식하고. 학원 옆에도 안 갔고. 막 이제 얘기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 그래서 말이 사람의 품격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 그러죠? 여러분들 학원 한 5년 다니면요 법률 용어가 줄줄 나와요. 그럼 무슨 대학원 다닌 줄 알아요? 법대 대학원 막 줄줄 나오니까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법률 용어를 막 이렇게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생활화돼야 돼요. 그게 중개계약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야죠. 그러면 저쪽에서 일반 중개할 거요, 전속 중개 이 말이 나와야 대화가 되는 거고. 그럼 중개업자가 그럽니다. 사장님 저한테만 물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속 계약이요 딱 해보세요. 그 사람 쓰러져 버려.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전속으로 합시다로 안 했고 자기가 말을 상가했거든. 저한테만 주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전속 나와버리네. 여러분들 다 신분이 드러나지. 수수료 많이 못 받지. 그래서 법률 용어 변죽을 올려줘야 해요. 자 보세요. 그 1번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을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 계공에다 출제하지. 특정 계공. 한 사람에게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끝부분 세 번째 줄 체결하여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만 출제하지. 그러니까 그게 선택이잖아.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전속으로 하든 일반으로 하든 선택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그랬어. 만약에 전속으로 체결해야 한다 그러면 일반을 못 한다는 얘기지. 이 법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맞게 다 규정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일반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속을 가급적 많이 하라. 선진국처럼. 그래야 우리가 소송을 막을 수가 있다.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시험은 이쪽에서 많이 내요. 그러면 자 1번 2번에 1번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사장님, 나는 사장님한테 전속을 할 건데 한 달 내에 좀 팔아주세요. 4개월 내에 팔아주세요. 좀 여유 있게. 그 대신 가격을 좀 잘 받아주세요. 내가 다른 데는 내가 안 내놓을 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럼 유효기간이 몇 개월? 4개월, 1개월. 약정이 우선한다는 뜻이야. 이런 말이 없으면 뭐예요? 3개월로 이제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약정이 우선해줘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었을 때 그냥 방만 빼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3개월로 보고 기간을 명확하게 정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하는 거야. 자, 그런 얘기고. 자, 2번. 목차가 뭐라고 돼 있나요? 2번은 개공의 의무. 동그라미 한번 쳐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자무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중간을 봐봐요. 밥 먹는 손 오른쪽 페이지. 거기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큰 3번을 봐야지. 그냥 업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기 3번은 뭐예요? 중개 의뢰인의 의무라고 돼 있잖아. 동글뱅이를 쳐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개공의 의무와 3번 뭐야? 중개 의뢰인의 의무가 딱 나눠서 구별해야. 중간이라니까. 3번 중간은 큰 3번. 목차를 항상 먼저 보라 했잖아. 그래서 시험은 개공의 의무,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야? 의뢰인의 의무. 이게 이제 시험에서 물어. 그럼 이제 개공의 의무부터 봐봐요. 1번 전속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전속중개를 거기 보면 줄차에 전속중개 계약 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네. 그 밑에 3년 동글뱅이. 그것만 딱 외우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필 한 자루면 돼. 근데 여러분 이제 1월부터 기본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도가 빨리빨리 하지. 우리가 기본이 돼 있어. 근데 그냥 형광펜 한 손에 들지, 한 손에 볼펜 들지, 뚜껑 닫았다 열었다, 잣대 들었다 놓았다. 뭔 철갑부대요. 그러니까 늦어요 이게. 여러분 칭기스칸이 전 세계 대정벌 할 때 왜 그런지, 왜 유럽이 무너진 줄 아세요? 중세 때. 그렇죠. 징기스칸의 장점이 초원에 살았기 때문에 말 타죠. 네? 말 타기 때문에 그 기마 부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유럽의 철갑 부대가 온통 뒤집어 써가지고 한 발 움직이는데 그냥 군사들이 몇 발 움직이면 지쳐. 그 사이에 징기스칸은 벌써 가서 목을 따버려요. 그래서 세계 정벌을 한 것이 그 기마 부대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마 부대로 하고 철갑 부대로 하고 연필 한 자루면 된다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야 설명을 자주 들어. 그리고 출출구문 끝나가지고 원말이요 한다고. 그래서 쓸 거 없어요. 줄만 치세요. 자, 보세요. 개공의 의무. 거기 보니까 법정 서식. 여기도 장관이 만들어 놨거든. 아까 여기도 법정 서식 있었지? 일반 중개에. 지금 설명을 드려야지. 설명을 일반 중개도 있었잖아. 여기는 의무요, 권장이요? 권장. 지금 법정 서식 전속은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또 차이점 아니요. 동글뱅이만 얼른 치고 외워야지. 자꾸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그럼 자모니까. 그럼 여기도 두부 쓰겠죠. 사람이 둘이니까 전속이든 일반이든. 그 다음에 한 분은 몇 년 보죠? 3년. 여기는 보관기간이 없었잖아. 이런 걸 간단하게 물어 시험에서 1년 내 이것만 알면 돼. 1년 내. 지금 부산 떨 필요 없지. 자, 2번 정보공개. 개공은 전속중개를 며칠 내? 7일 내에 동글뱅이.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또는 동글뱅이. 여기다 공개하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전속을 하게 되면 자기만 물건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빨리 조사해서 정보를 공개해 줘야 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이러면 봐봐요.
지금 일반 중개 여기 일반 중개는 여러 사람에게 내놨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 아니야. 전속은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전속은 많은 의무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듣고 봐야지. 그래야 문제를 풀어.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고. 그래서 여기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어. 며칠 내 하라고? 7일 내 하라고 그랬잖아. 7일. 오늘 7자 3번 나왔네. 아까 변경 인장 변경 등록 며칠? 7일. 여기도 뭐야? 7일. 7일.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 신청 후 등록 처분 며칠? 7일. 세월호 사건 몇 시간? 7시간. 그 7자. 이게 지금 중요하다니까. 7. 시험이 많이 나와. 이제 앞으로는 숫자도 자꾸 들어서 외워야요. 7.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봐봐. 맨 밑에. 개공은 중대 재산물의 정보를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어떻게 해라? 문서로? 통지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뜻이야. 공개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라. 그러니까 자, 정보 공개 며칠 내 한다고? 7일. 어디다 한다고?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또는이요 미시요. 그러면 둘 다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될까? 그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보면 낼 게 이런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7가지가 오른쪽 페이지에 7가지가 나오죠. 그 박스에. 그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는. 처음 보니까 그렇죠. 그럼 그 7가지는 보면은 당연히 내가 전속으로 의뢰받은 아파트나 토지나 단독에 대한 물건의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터넷에 공개하라 이거지. 일간신문 또는 정보망. 정보망은 바로 또 이어서 나와요. 그러면 기억번 봐봐. 중개대상물 종류가 토지인지 아파트인지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줘야 사람이 알지. 또 벽면 도배가 필요한지, 벽면은 균열이 있는지, 수도전기 가스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역세권인지,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부 떼서 권리관계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여러분들 앞으로 다 할 내용이에요. 이게 앞으로 뒤에 다 나와 이제. 그래서 토지 같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개발지향구 이런 거 다 공개하잖아. 이러면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의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이 7가지를 나중에 이제 다 외워야 되거든. 이것을 7일 이내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른 중개업자들이 보고 좋은 물건이네 해서 공동중개를 통해서 빨리 매각이 이루어지겠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하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전속으로 받아놓고 노트에다 써놓고 그냥 공개도 안 해봐. 이런 물건 있는지도 주변의 중개업자들이 모르잖아. 공동중개를 해야 신속한 거래가 되는데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전속은 공개 의무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일반 중개는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있어 없어? 없지. 이제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데.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시험에 어렵게 내면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의 차이점을 찾아봐라. 이렇게 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일반과 전속이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감을 잡는 게 기초강의라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자, 3번.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줘야 해요. 2주일에 뭐요? 1회. 그거다 줄치하여 2주에 1회요. 1주에 2회요. 그런 것도 이제 바꿔버려. 옛날에 2주에 1회.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중개업자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안해 죽겠어. 그냥 이 사람한테만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업무 처리 사항을 이렇게 통지를 해서 걱정 말고 있어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이런 것을 통지하게 돼 있다. 4번 확인 설명.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는 중개업자한테만 가서 이러이러한 땅 하나 찾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물건을 확인 설명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하라 해서 계공의 의무가 1, 2, 3, 4번 네 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외워져 있을 정도 돼야 돼.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지죠. 이게 계공의 의무. 그럼 이에 대응해서 중개업자만 의무만 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손님에게도 의무를 줬잖아. 손님에게. 그게 의뢰인의 뭐예요? 의무. 예? 그러면 의뢰인의 의무를 봤더니 거기 1번에 위약금이라고 써졌죠. 위약금.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 다음 페이지에 비용이라고 써졌죠. 들어간 비용. 이거밖에 없어. 의뢰인은 결국 돈이요, 돈. 의뢰인이 중개업자를 배신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1번을 봤더니 위약금에서 자, 유효기간 내 줄체하여 계공 이외에 다른 계공 동골뱅이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해버렸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개업자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유효기간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 사이에 뭐라고?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개업자는 뭐냐고. 지금 비용 들여서 다 조사해서 공개했는데. 그래서 중개업자는 위약이 뭐예요? 계약을 위반했잖아. 네가 3개월 기간을 주어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팔아버렸으니 나는 뭐냐. 그래서 이 중개업자는 쫓아가서 위약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위약금은 얼마를 받느냐?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동글뱅. 그래서 200만 원이 원래 중개 보수였다면 2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는 중개업자가 뭐예요? 보수가 보장되니까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럼 이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중개업자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사고 없이 일을 해줄 텐데 네가 그냥 배신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또 유효기간 내에 전속을 체결한 계공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 전속을 체결한 계공을 배제하고 거다 줄지하여 세 번째 주 거래 당사자 간에 뭐요? 직접 거래라고 나오잖아. 배신행위거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이 매수자를 데리고 와서 이 집을 다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등기부터 해서 다 설명했고. 근데 매수자가 2, 3일만 말미를 달라네.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가족들끼리 회의를 해보고. 2, 3일이 돼도 연락이 안 와. 나중에 봤더니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서를 써버렸지. 배신행위지. 이런 경우도 위약. 그러면 그 밑에 위약금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은 다 수수료 전액이야. 두 가지가 위약금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를 했거나 또 하나는 뭐야? 중개업자 소개로 알게 된 손님하고 자기들끼리 직거래 해버린 거야. 넘겨보면 비용. 자, 의뢰인 스스로에다 동그라미 쳐. 여기는 스스로. 이때는 스스로 했을 때는 보수 50% 동골뱅이. 범위 안에서 동골뱅이.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공이 소개한 손님하고 직거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우연히 내 친구가 내 집을 사버렸다. 전속해놓고 나서 또는 이웃이 내 거를 샀다. 친척이 샀다. 내가 우연히 발견한 거지. 이런 경우는 중개업자는 위약금이 아니라 네가 들어간 일정한 비용만 좀 받아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 비용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그렇지. 이 50%를 지급한다면 틀려요. 문장을 잘 읽어야 해.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의 비용.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 계산 문제도 풀어봐야 돼.
그것도 다 기출문제고. 지금은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전속과 일반의 차이점을 봤죠, 이제? 그러면 전속이 내용이 더 많죠? 그 전속이 시험에서 자주 묻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년 내에 하요. 이게 핵심 다 나왔어, 사실은. 그럼 이것도 다 맞춰봐야 다 40점 이하의 난이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흡족하지. 아, 이거 쉽네, 이렇게. 그거다 강의는 또 워낙 잘하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쳐, 이제. 이건 다 40점 이하의 난이도. 이제 50, 60, 70, 80의 난이도들이 남아있지, 이제 1월달 가면 점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잘 이게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 이제 4월, 5월 가면 모의고사를 보면 나보다 앞서가지. 이제. 그래도 이제 다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도 불안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어느 것도 이제 점수가 모의고사 하면 7, 8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잘 따르셔야 돼. 또 쉽다고 또 자만해서도 안 돼. 지금 작년에 하신 분들 서너 명은 지금 지루하지. 작년 하신 분들이 앞에 지루하지. 왜냐면 어차피 아는 건데. 지금 기초 강의잖아. 근데 이제 그분들도 들어놓으면 또 안 잊어버리고. 근데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이 아는 듯 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상 문제 주면 못 풀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작년에 오신 분들이 막 4월, 5월에 오신 분들은 기초를 안 듣고 시작해 버리니까 사상 누각이다 그러지. 이 전체적인 문제를 내면은 막 못 푸는 거지, 그 사람은.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제 빨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아, 내가 저런 걸 모르고 시험장에 갔었네. 이게 자꾸 이제 가슴에 와 닿아야 돼. 그러면 이제 올해는 합격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이제 되짚는 기분으로 들으셔야 돼. 자, 이제 3절이 바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나오죠. 방금 그랬죠? 전속을 체결하면 정보를 어디다 공개하라고 했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야. 정보망 위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 자꾸 앞에서 언급된 것이. 여기서부터는 또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